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출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때 절대 은행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천만 원을 아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고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자, 얼마 전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배신이란 제목,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아니었더라. 금리 인상 시기에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와 정치권도 은행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여왔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은행들 돈잔치 안 된다, 은행은 공공재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금융당국 연일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은행 약탈적 우월적 지위 적절한가 강한 의문, 여기에 정치권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냐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들어보시면 화가 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미친 갱신금리입니다. 자, 작년 블로그 부동산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글이 있었죠. 전세대출금리 갱신금리가 떴는데 6.53%가 나왔다. 2021년 상반기 2%대 대출금리를 사용하던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6.5%대로 갱신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났냐. 예를 들어 3억 대출받은 차주의 금리 변화를 보면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월 62만 원의 이자가 나갔어요. 금리가 2.5%니까. 근데 6.5%가 되잖아요. 월 162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자 부담만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가게에서 없던 지출이 100만 원이 생긴다. 이거 엄청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 이것은 전세대출 차주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차주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집값은 3억 30% 하락했는데 이자는 배가 돼버렸네. 아니 근데 갱신금리 받고 나서 황당해서 은행 찾아봤더니 나는 갱신금리 6.5%를 받았는데 신규 대출은 4.8%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말이 돼?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하소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갱신금리가 나왔던 이유,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출금리는요, 기준금리, 각각의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뭐 코피스 금리를 한다, 금융채 금리를 한다, 코리보 금리를 한다, 각각에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요. 여기서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금리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근데 2021년 2월 달에 코픽스 금리가 0.83%밖에 안 됐어요. 자, 그리고 가산금리는 2.3% 정도 잤습니다. 우대금리 0.3% 계산해서 한 2.83%의 대출금리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이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중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코피스 금리, 금융채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였던 코피스 금리가 0.83%에서 작년 12월 달에 4.34%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그대로니까 대출금리가 2.83%에서 6.34%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전세대출은요, 이것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대환도 안 되거든요. 자, 최근 코픽스 금리는요, 한 3.53%까지 좀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대출금리 한 2.83% 받았던 사람이 최근에 갱신을 했으면 변경 대출금리 한 5.53% 정도 나오죠. 자, 근데 은행이 왜 욕을 먹냐? 지금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3.5% 내외예요. 1년 정기예금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를 5.53%를 받는다는 거죠. 야, 2%포인트 정도 먹어도 되지 않냐? 이게 많은 편이에요. 예대 차이치고 예대 마진치고는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은행들이 모두 다 자금 조달할 때 정기예금으로만 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요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맡겨놓는 파킹 통장의 목적의 통장도 현금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돈을 긁어 모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이제 직원들 성과금을 주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돈잔치 비난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자발적 서민 지원 니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 거냐. 왜냐면은 적정 수준을 넘는 과한 금리 인상을 했잖아. 야, 대출 기간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높게 받네. 게다가 신규 차주하고 차이도 많다 보니까 무엇인가 니들이 좀 역할을 해야겠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부나 정치권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억울하면은 차주들이 고정금리 했었어야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야, 결국에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을 제기하고 도덕적으로 낮춰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냐. 기업들은 이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은행이 욕먹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0.5%란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을까요? 자, 하나은행 대출 상품을 보면서 왜 욕을 먹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원큐 아파트론이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이죠. 자, 이 5년물 금융채 기준금리가 3.954%입니다. 자, 최종금리는 4%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좀 낮은 편이네요. 자, 하나 원큐 아파트론 변동금리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3.53%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하나 원큐 변동형 대출금리 상품이 더 낮아요. 문제는 최종금리는 얘는 5.2%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가상금리 차이가 무려 1.5%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자, 이 가상금리를 조절하면서 은행들이 차주들한테 혼합형 5년 고정금리 적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한은행의 대출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5년 고정금리 상품 4.31%부터 시작인데 변동금리 상품은 4.88%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5년 고정금리가 유리하도록 여기도 가상금리를 조절을 했다는 거죠. 저금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저금리 때도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게 금리를 책정해 놓고 고정금리를 잘 안 하게끔 선택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대부분 은행들이 토끼몰이 하듯이 자기들 유리한 대출 상품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야, 은행들이 왜 동시에 이런 행동을 하지? 혹시 은행 독과점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은행 독과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혹시 독과점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은행연합회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요 은행들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역은행들, 지방은행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는 추가로 설립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인터넷 은행을 키워서 경쟁을 촉진시키자. 지금 인터넷 은행이 엄청난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인터넷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는 추세예요. 자, 물론 시중 은행들도요,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찍어 누르니까 신용은 내요. 고통 분담한다, 대출금리를 낮춘다. 근데 대출금리를 낮춘다, 그리고 낮추고 나서 실제 홈페이지에 가서 변화된 대출금리 보잖아요. 거의 체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잡은 물고기 갱신금리한테는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은행들의 갱신금리 때문에 피해가 커지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런 배경 때문에 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환할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잖아요. 금융당국이 이제 이것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카드도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까지 대환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지금 은행들이 우리의 편이 아니란 건 아시게 됐죠? 자, 전세 매매 수요자한테 모두 중요한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할 때 제발 은행에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래 은행에 가는 것 상식 아닌가?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은요, 여러분을 위한 대출 상품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자, 대출 상품은요, 안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금리가 싸면 최고입니다. 예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금이야 뭐 손실 가능성까지 약간 고려를 하신다 하더라도 대출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굳이 주거래 은행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거래 은행 믿고 낭패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매매나 전세 계약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변동금리가 좋다고 강조를 하니까 변동금리는 가입을 했는데 전부 다 신잔액으로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은행들이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대출 상품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전세 매매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플 두 개를 설치하세요. 제일 먼저 카카오뱅크를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K뱅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출을 희망하는 차주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상품은 인터넷 은행의 대출 상품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지금 계좌 개설은 1개월에 한 개만 가능해요. 그래서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 동시에 깔면서 한도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집을 옮겨갈까 계획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세든 매매든 일단 두 개 어플부터 최대한 시간 내에 까시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계좌 개설을 해야 한도 조회가 가능해요. 왜 인터넷 은행들이 우선일까요? 간단하죠. 대출금리 때문입니다. 한 인터넷 은행의 대출금리 변동형이 3.74%부터 시작이고요. 한 다른 은행의 대출금리 봤더니 변동형이 3.64%부터 시작입니다. 3%대 신규 코픽스 대출금리를 인터넷 은행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3.5%인데 변동형 대출금리가 3.6에서 7이라는 겁니다. 얘 가상금리가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자, 근데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대출금리가 산정되는데 가상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기준금리만 낮아지면 정말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기준금리는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낮아지냐의 문제지 반드시 낮아지고 한번 낮아지게 되면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은 2.0% 내외입니다. 기준금리 3.5%예요. 성장률을 한참 뛰어넘는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부러져서 금리를 낮추든 서서히 낮아져든 반드시 낮아지는데 금리가 낮아질 때 가장 빠르게 혜택을 보는 상품이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권은 신규 코픽스가 아닌 신잔의 코픽스를 많이 제한하거나 또는 5년 고정금리 상품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죠. 다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한도가 후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부동산에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출 상담사를 소개해 달라고. 자, 대출 상담사는요, 차주들에게 알아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전 금융권 상품 중 가장 금리가 낮은 특판 대출 상품을 소개하더라. 그래서 대출 상담사가 소개하는 금리하고요, 여러분들 실제 은행 창구 가서 듣는 금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현재 대출 상담사들이 제안하는 금리 보면요, 3년이나 5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1%부터 시작이고요. 2년 고정 전세자금대출금리 상품이 3.88%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은행 가셔서 주거래은행에서 상담받으면 이 금리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매매 전세 가계약 체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출 한도 확인입니다. DSR 때문에 특히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확인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플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소득과 주택 가격 이야기하시면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알려주실 겁니다. 다른 대출 뭐 있는지도 물어보고 계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주변에 매매 전세 구하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수백에서 심하면 1,000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